네, 안녕하세요. 베키입니다. 구독자 300분이 넘어가서요. 이번에 이벤트를 한번 해볼까 하다가 제 이야기를, 스토리를 먼저 살짝 여러분들께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제가 사실은 승무원으로도 근무를 했었고 지금은 쇼호스트로 7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주변에 많은 분들이 가끔씩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유경이 너는 되게 여자들이 하고 싶은 직업을 다 해본 행운아야. 운이 참 좋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운은 1%밖에 믿지 않고 99%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류도 뭐 100여 군데 써봤고 최종 면접도 6번이나 떨어져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도전하시는 그리고 자꾸 좌절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정말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의 주제를 내가 원하는 직업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걸 제 스토리로 그냥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나의 성향을 부지런히 파악하라입니다. 사실 제 주변에도 나이가 30이 넘었는데도 나는 아직도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나한테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거의 뭐 85%좀 넘지 않을까요? 그쵸?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되게 일찍부터 제 자신을 파악하려고 굉장한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왜 했냐 하면 약간 저의 성향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안 도와주네. 두 번째는 저한테 3살 아래인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때 그 친구가 굉장히 이제 통통하고 되게 귀엽고 저희는 우애가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그 친구를 중학교 때 이렇게 보는데 어, 내가 든든한 우산이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근데 그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우산이 되기 위해서 진짜 성공해야겠다. 난 정말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성공해야겠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제 생각에는 어, 뭔가 이렇게 제가 든든하게 기댈 수 있는 곳이 그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제가 그 친구한테 그런 존재가 꼭 되어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성공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중학교 때부터 매일매일 강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향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 행복한지 혼자 있을 때 편안한지 저는 그걸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성공을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했었고요. 그리고 경험을 해보면 또 자기 성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나이가 어린데 이 직업 저 직업 어떻게 경험을 지금 다 하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단기 알바라도 해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4년을 몽땅 쇼호스트 하는데 내가 이 시간을 다 쓰리라 이렇게 다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방송국 그 동아리는 떨어지고 가옹이라고 해서 가톨릭대 홍보도우미 붙었었어요. 수험생들이 왔을 때 제가 학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교수님들 인터뷰하면서 취재하고 기사 쓰고 이런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사람 만나고 말하는 직업을 가져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때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심리학자, 그러니까 상담사도 사실 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상담 심리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내담자가 돼서 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예 있었단 말이에요. 저를 상담해 주시는 분을 보고선 나는 이 직업은 지금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를 이게 상담하시면서 약간 힘들어 하실 수도 있잖아요. 남의 얘기 듣는 게 쉬운 게 아니고. 근데 저는 그거를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자연스럽게 나랑은 지금 안 맞는구나 이렇게 거리를 둔 거죠. 제가 그 경험이 없었다면 또 몇 년 지나서 또 나 상담을 공부해볼까? 이러면서 시간을 좀 허비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 경험을 빨리 해봄으로써 나랑 뭐가 맞는지, 뭐가 안 맞는지를 많이 찾았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써보라입니다. 써보라. 유튜브에서 명언 강의들 같은 거 많이 보면 글로 써보라고 하잖아요.
내 비전이라든지 내가 올해 이룰 거라든지 오늘 할 일까지도 저는 그 말에 정말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제가 얼마나 다이어리를 열심히 쓰냐면 이거는 제가 이제 유럽 여행 갔다 와서 새로 산 거예요. 다이어리 쓰는 걸 워낙 좋아해요. 제 다이어리를 좀 공개를 할게요. 2017년 막 이런 식으로 방송 스케줄이랑 그냥 그날 뭐 할 일들과 한 것과 열받으면 욕도 써요. 저는 욕도 쓰는데 오 진짜 많아. 가까이 보여줄 수가 없어요. 어머 어떡해. 어느 날 일기를 썼네요. 너무 답답하고 생기를 잃었어. 못 읽겠다. 차갑게 생각해보자. 차갑게 감정을 죽이고. 그리고 얘네는 아마 모니터링하는 그런 메모들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홈쇼핑 방송 보면서 모니터 한 것들 써보는 그런 거. 지금도 항상 상품기술서 받으면 한 번씩 써보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기억에 진짜 오래 잘 남아요. 이거밖에 없나? 제가 이게 근래 몇 년 동안 쓴 다이어리예요. 사실은 이거에 한 3배 정도 더 있어요. 본가에 더 있어요. 그래서 30 몇 권 정도 있을 거예요. 저는 10몇 년 동안 이렇게 다이어리를 쓰는 습관을 가졌고, 이게 뭐가 좋으냐면 다이어리로 써봐야지, 그게 아니라 그래 내가 내 꿈을 위해서 오늘은 이거 해야지, 그리고 낮잠 자고 일어나면 뭐더라? 약간 사람은 진짜 망각의 동물이라서 기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혹은 그 전날 밤에 쓰고 자는 거죠. 내일 내가 할 일, 아침에 일어나서 5분 명상, 그리고 토익 공부 뭐 3시간, 여기에 영어 라디오로 리스닝을 1시간을 듣는다. 여기에 뭐 마케팅 책을 50분을 읽는다. 한강에 산책을 한 2km 정도 걷고 온다. 이런 식으로 몇 가지를 적고 그거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밤마다. 그러면 처음에는 2-3개밖에 못해서 이게 뭐지? 근데 이걸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4개가 되고 5개가 되고 계속 성취하는 습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성취 하는 기쁨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저는 10몇 년 동안 제가 정말로 목표를 해왔던 것들, 뭐 영어 공부나 아니면 모니터링이나 자격증이나 뭐 어느 학원에 가야 된다라든지 어떤 알바를 해야겠다 뭐 이런 것들을 이뤄왔던 것 같아요. 자, 3번째는 고민하라입니다. 근데 제가 이 파트를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일단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홈쇼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쇼호스텔의 경력들을 다 파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걸 하기 위해서는 뭘 하면 나중에 이력서에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남들과 차별화되는 이력서를 가질 수 있지? 이걸 계속 깊이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리포터 경력이 다 거의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어린 나이에 20대 초반에는 리포터를 하면 나중에 이력서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리고 또 고민한 게 쇼호스트는 방송과 판매를 하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홈쇼핑에 지원하는 친구들이 다 방송 경력만 갖고 와요. 뭐 인터넷 혹은 케이블, 뭐 기상캐스터, 리포터 이런 것들 해서 오는데 사람인지라 좀 독특한 경력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뽑히지 않겠어요? 저는 방송도 방송인데 판매를 해보고 싶어서 백화점에서 내가 한번 알바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품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고민의 작업이 끝난 다음에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내가 쇼호스트를 할 건데 쇼호스트라는 직업을 위해서 리포터를 하면 좋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리포터 MBC 아카데미의 리포터 학과가 180만 원인데 너무 금액이 비싸니 내가 지금 휴학을 해서 백화점에 일단 가서 일을 할게. 그러면 나는 많은 가전제품을 배워서 나중에 가전 판매 쇼호스트가 될 때도 되게 유리할 것 같고 너무 흥분이 돼. 나 빨리 가서 일을 할게. 그래서 180만 원을 벌어서 그거 갖고 리포터 아카데미도 들어갈게. 휴학할게. 이랬더니 엄마가 공무원을 하라며 공무원을 하라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죠. 근데 제가 난 내 스스로 내가 알아서 그렇게 하겠다. 휴학을 하겠다. 계속 그러니까 휴학은 하지 말라면서 180만 원을 주셨어요. 휴학하지 말라고. 예. 그래서 제가 그 돈을 감사하게 받아서 이제 리포터 학원에 들어간 거죠. 석 달 후에 GTV라고 강원 SBS 생방송 투데이 강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면접을 볼 기회가 생겼어요. 학원에서 연결을 해줘서. 그래가지고 제가 시험 봐서 임원 면접에 붙어서 갑자기 이제 리포터가 된 거죠. 그때가 나이가 대학교 3학년이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화요일이랑 목요일을 아예 수업을 비워놓고선 춘천에 내려가서 리포팅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정말 주변에서 진짜 사서 고생한다고 했었어요. 몸도 많이 힘들었고 왜냐하면 수원에서 춘천까지 가는 게 버스로 3시간이 걸려요. 3시간이. 또 이제 3시간 걸려서 가서 생방송 스튜디오에서 이제 방송을 한 다음에 집에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 막차가 7시 반이었어요. 밤. 그러면 저녁 먹을 시간도 없이 빨리 버스를 타야지 이제 수원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을 안 먹고 버스를 타고 또 3시간 걸려서 10시, 11시 수원에 떨어지면 진짜 배가 고파가지고 하루 종일 일했죠. 배고프죠. 버스 왕복 6시간 타죠. 이러니까 진짜 손이 떨렸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정말 사서 고생한다고 저희 엄마가 그랬었죠. 그래도 어쨌든 생방송 리포터 경력 하나를 대학교 3학년 때 아주 어린 시절에 만든 거니까. 네. 그래서 저 이력서는 점점점 일관되게 꾸며졌던 것 같아요. 리포터를 한 다음에 이제 백화점을 할 차례잖아요. 저는 또 했어요. 수원 갤러리아 애플 매장에 들어가서 애플 컴퓨터, 뭐 데스크탑, 맥북, 아이팟 이런 걸 팔았죠. 어느 날 매장이 확장이 되면서 그 층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을 다 팔으라는 거예요. 저랑 그 파트너한테. 그래서 저는 그때 진짜 복권 맞은 줄 알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온갖 회사에 뭐 삼성, 뭐 LG, 코원 다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 회사에 MP3, 뭐 PMP, DSLR, 디지털 카메라,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 싹 팔았어요. 그리고 매일 제품 하나씩 가져와서 집에서 공부하고 잠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정말 체력적으로 승무원도 그렇고 쇼호스도 그렇고 야외 리포터도 그렇고 힘든 일 많이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백화점 일이 가장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백화점 일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친절하게 제가 잘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루 종일 한 자리에서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이력서가 일관이 되는 거죠. 리포터도 해봤고 판매도 해보고 그러니까 쇼호스트 서류를 내면 그래서 서류 통과율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경험하라, 행동하세요 이겁니다. 이 부분을 많은 친구들이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자원은 적고 사람은 많은데 어떻게 내가 뽑힐까? 부족한 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겸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준비를 하고 이력서를 내가 더 차별화되게 꾸며야지 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그래서 마음은 불안하게 하지만 행동만큼은 정말 긍정적이고 바로바로 도전하고 무조건 그냥 다 했었거든요. 그냥 다 부딪히는 거예요. 제가 서류 쓴 거 잠깐 얘기를 드리면 정말 100개 이상을 제가 냈었어요. 면접은 그 중에서 30 가까이? 그러니까 100몇십 개 중에서 한
20 후반? 30? 뭐 이 정도 면접을 본 것 같거든요. 정말 매너 없이 지원자들한테 면접 진행하시는 곳도 한 3곳 정도 기억에 남고, 하루는 지하철을 이렇게 타는데 이렇게 노선표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시험 안 보러 간 데가 도대체 어디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역을 다 간 건 아닌데 그 지역 있잖아요. 그래서 뭐 가산 디지털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뭐 의정부도 가보고, 내가 시험 보러 안 간 데가 안 간 지역이 어디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많이 부딪히고 떨어지고 낙담하고 공부하다가 또 내고 이런 과정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마음이 짠하네. 마지막 챕터는 포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제가 이제 서류를 100개 넘게 쓰고 우수수 다 떨어지고 최종 면접을 6번을 떨어지거든요. 근데 사람이 최종에서만 6번을 또 떨어지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진짜 저주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되는 줄 알았는데 또 이번에 마지막에서 미끄러졌네? 나는 역시 안 되나 보다. 내 운은 나는 없나 보다. 정말 저주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침울해지는데, 보세요. 제가 제가 NS 홈쇼핑과 롯데 홈쇼핑을 둘 다 최종에서 떨어졌었어요. 근데 공교롭게 사실은 여기를 다 다니게 됐어요. 몇 년 후에. 근데 아무튼 둘 다 최종에서 떨어졌는데, 그때 임원분들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인 거죠. 주경 씨는 너무 아직 어린 거 아닌가? 그 홈쇼핑이라는 게 사실은 냄비를 팔아도 20대보다는 30대가 잘 팔고, 싱글보다는 주부가 당연히 잘 팔아요. 자기 애기 얘기하면 끝나요. 그래서 그분들 시각에서는 당연한 얘기죠. 지금 생각해보면. 응? 방 안에서 늙기만 기다릴 수는 없는 건데 뭘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경험을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든 게 승무원이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승무원을 좀 이렇게 하면서 경험을 두루두루 익히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충분히 매력 있는 직업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 동네 스터디를 어떻게 조인을 운 좋게 하게 돼서 영어 면접 공부하고, 근데 갑자기 토익 점수가 필요해져서 제가 석 달 만에 820점을 만들었습니다. 도서관 가서 6시간 정도 매일매일 공부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미드 많이 보고 미드 24시를 그냥 다 왔더니 리스닝 갑자기 되게 잘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토익 점수 만들고 학원 가서 토익 스피킹 수강을 해가지고 레벨 6까지 만들어서 이제 승무원으로 도전을 좀 하게 됐죠. 그때도 스타일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국내 항공사 A항공사에 3번을 최종에서 떨어지게 되죠. 근데 그 항공사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간 그래도 가장 많이 이미지도 보는 회사인 것 같아요. 되게 최종 보러 가면 항상 아이들이 이렇게 제가 조금 올려다보고 굉장히 그 스타일들이 우아한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떨어지다가 이제 국내 항공사에 그 동남아까지 취항하는 항공사에 붙게 된 거죠. 그래서 승무원이 됩니다. 그래서 비행을 하면서 정말 손님들 만나서 저는 서비스하는 게 역시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여행의 매력을 깨달았어요. 그때 뭐 홍콩 다니고 뭐 세부 다니고 이러면서 최근에 혼자 갔던 뭐 파리나 뭐 저기 옛날에 갔던 이탈리아나 보라카이나 등등 제가 많이 꾸며놓잖아요. 여행의 매력을 그때부터 알아서 그게 저를 정말 마음 넓은 사람으로 만들어줬죠. 그래서 이제 승무원 근무를 하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유경씨 1년 반 전에
저희 NS 홈쇼핑 시험 보셨죠? 저희가 3명 TO 자리가 나서 작년에 그 떨어진 분들 대상으로 해서 그 임원 면접 보신, 결국에 그 사이에 그분들이 다시 한번 영상을 걸러서 딱 3명을 그냥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제가 하루아침에 또 승무원에서 쇼호스트가 된 거죠. 그래서 NS 홈쇼핑에서 성실하게 4년 일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지금 직장이 롯데에서 전화를 주셔서 우리가 인원을 또 보강을 해야 되는데, 현직 중에서 보강을 해야 되는데 한번 임원 면접 한번 보시죠,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제가 시험 봐서 통과가 돼서 이제 이직을 해서 지금 7년째 쇼호스트를 하고 있는 거죠. 와, 많은 일들이 있었다. 마음을 강하게 먹고 임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차별화된 이력서를 만들 수 있을까? 항상 고민했었고, 매일매일 고민했었고, 그걸 항상 정말 고하려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도 잘 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저를 보십시오. 서류도 그냥 우수수 떨어지고, 최종도 6번 떨어지고, 근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마음은 항상 겸손하게, 하지만 뭔가 움직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알아봐주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